있으니까 뭐 경기장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이 돈이 이번에 약 3천억 들었더라고요. 경비가 3천억 들었는데 대구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하니까 저런 것은 큰 손실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 이런 것은 경기장을 많이 지어야 되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히 월드컵 축구 경기장처럼 그게 문제인데 이번에 이 대구 경기대회는 그런 점에서 아주 경제적이었다는 그러면서 이 육상이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우리가 야구 축구를 주로 보는데 육상이 정말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에서 이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노다 총리라는 사람이, 노다 요시히코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54살인데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연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금붕어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미꾸라지 같이 살아야 된다. 나는 미꾸라지처럼 진흙바닥에서 살겠다. 금붕어를 흉내내지 않겠다. 미꾸라지가 금붕어 흉내내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인 아이다라는 죽은 사람인데 시인의 문장을 따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감동시켰다고 해요. 그 연설이 득표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근사한 말이죠, 사실은. 정치인을 표현할 때 딱 미꾸라지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는 진흙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금붕어는 그 위에서 물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살지만은 미꾸라지는 진흙바닥에서 아주 이전투구를 벌립니다. 이전투구를 벌려야 생존할 수 있어요. 정치인은 바로 이 사회의 바닥을 깃면서 이전투구를 벌려야지 고고하게 금붕어처럼 유영을 하면서 절기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해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학의 힘이죠. 문학의 힘. 그 명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연설을 하면은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명문, 문학의 힘이 한 사회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정치인이 그런 문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기를 얻은 시절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은중유골이라고 그럴까 꽤 재밌는 용어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교양 있는 분들이고 문학도 읽고 시도 읽고 시조도 한시도 써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세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요새 국회의원들의 말의 수준이 너무나 천박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천박하게. 그래서 인용할 말이 없어요. 이 문학이라고까지 뭐 할 게 못 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MBC에 손스키 뭐 이런 프로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것도 내가 읽어보니까 꼭 무슨 그 말장난 한 것 같습니다. 말장난. 홍준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철수가 나왔으니까 영희는 언제 나오느냐고. 그게 사담으로는 그게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인터뷰를 하다가 손석희 씨 보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생각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엄기영이라는 사람을 강원도 지사 후보로 했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창녀의 윤리도 없고 졌으니까
이제 몸은 팔았는데 화대도 못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손석희라는 사람하고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자의 성향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교양 없는 정치인들이 교양 없는 말을 하면은 국민들도 교양이 없게 되고 그 말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본 이 미꾸라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부터 이 말을 한 시인의 시집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마네 이런 데는 미꾸라지 양식장에 미꾸라지 주문을 많이 한다고. 이 웅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학적인 웅변과 하나는 아주 감성적인 웅변인데, 이 처칠 같은 사람, 케네디 같은 사람,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그 문장의 힘으로 웅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연설문은 굉장히 명문이에요. 또 메가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연설은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 사람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아주 가슴 뛸 정도입니다. 게벨스 같은 사람. 나치를 싫어하더라도 그 연설하는 장면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근사해요. 배우입니다, 배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몸과 표정과 이 말의 액센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도 웅변가가 있죠. 제일 최고의 웅변가는 저는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연설, 그걸 지금 읽어보면은 박정희가 위대한 웅변가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말이 너무 좀 정직하고 딱딱하고, 그때는 김대중 같은 사람의 연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연설은 연설문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유머라든지 또 권력을 공격하는 그 날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감정에 호소를 했고, 박정희의 연설은 미래를 향해서 또 국민들의 가슴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 이성적인 호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치인들이 말이 좀 옛날 정도의 격조를 회복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국민 교양 전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